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빨리 소환하겠습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10년도 더 됐는데 네네. 그 아이웨딩을 취재를 했었어요. 아, 이 그래요? 회사가 왜냐하면 스드메 아시죠?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 드레스. 네. 이 패키지를 처음으로 거의 대중화시킨 회사예요. 아, 네. 싸게. 그래서 그걸로 엄청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품까지 파는 그야말로 대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75점을 주셨는데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어떨지. 네, 저는 저도 남자라서 화장품은 잘 모르지만 신중호 앵커님께서 75점을 드렸으니까 저도 뭐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여전히 국내 증시를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여전히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4,665억 원 순매도하면서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9%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0.78%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하락하면서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수요 둔화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 상승폭이 컸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상장 폐지 이슈로 위믹스 상장 폐지 이슈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2년 유예 부분이 바로 오늘 데드라인이죠. 발표가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 여부에 따라서 오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다음 주 13일 발표되는 미국 11월 CPI 그 부분도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럼 전날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매도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위주로 뽑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LNF와 SM, 포스코엠텍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매도세로 일관을 했던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을 순매수했다라는 점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WCP와 그리고 안랩, HPSP, 성일아이텍, 그리고 ST큐브, 신라젠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순매도 상위 종목에 노출되었던 WCP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했지만 어제는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WCP, 그리고 성일아이텍, 그리고 HPSP, 신라젠, ST큐브, 더네이처홀딩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LNF, 에코프로, HLB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금투세가 결정이 되는 날인데 2년 유예가 뭐 거의 확정적이라는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또 대주주 양도세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금투세 2년 유예가 확정이 되면 오늘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1월 CPI까지는 그 이후에 11월 CPI 발표까지는 박스권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다시 한번 뭐 산타랠리가 오든지 아니면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체크하면서 한번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수정이요? 네, 지금은 확신을 가지긴 어려운 장이니까 수정을 한다면 어느 쪽 포지션을 생각하세요? 저는 여전히 이번에 금투세 2년 유예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11월 CPI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면 저는 연말쯤에는 산타랠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의 특징 섹터와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특징 섹터로는 오랜만에 5G 테마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5G 가입자가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란 돌파를 기대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HFR과 솔리드, KMW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 감기약 테마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감기와 독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감기약과 해열제 등 기본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오면서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일양약품이 수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휴맥스의 자회사인 휴맥스 모빌리티가 네이버와 농협 등으로부터 1,6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휴맥스 홀딩스와 휴맥스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락 테마는 잘 아시겠지만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를 당하면서 위믹스 그룹주들이
20%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하락 여파가 다른 게임주들로는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대로 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입니다. 네. 어제 만기일의 변동성은 장중에 그쳤고 네. 장 마감에 잘 마무리를 했어요. 네. 미국 시장도 장중에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해서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출발 전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식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아바타2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바타2 관련 뉴스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은 어떤 포인트에서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사 내용은 아바타 물의 길이 12월 14일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월 21일에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이 12월 21일 날에 개봉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아바타 같은 경우는 현재 예매율 50%를 돌파했고요. 예매 관객 수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난 2009년에 발표된 상영된 아바타 1 같은 경우에는 1333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했는데 그때 보셨던 분들이 그대로 아바타 2를 보더라도 최소한 1300만 명 이상의 관객 수를 동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뮤지컬 영화 영웅도 개인적으로는 정성화 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심 투자입니까? 사심 투자는 아닙니다. 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영화관 쪽에서는 CJ CGV와 콘텐트리 중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상 특수효과 부분에서는 덱스터와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바타 관련 소식을 많이 다뤄주시네요. 이게 분명히 모멘텀이 될 거라고 많이들 보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13년 만에 영화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예. 시장의 관심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늘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좀 종목이 반응을 하곤 했었나요? 그런 경험적으로 아마 이런 투자 판단을 하실 텐데. 네, 일단 뭐 시장은 지금 최근에는 시장이 어떤 가치주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보이는 뉴스처럼 뉴스를 보고 빠르게 재료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성적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CJ CGV입니다. 사실 아바타 관련 종목으로 많은 종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바타2와 관련된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화관 사업에 주목을 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영화관 사업 쪽에서는 콘텐트리 중앙과 CJ CGV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아바타2 관련해서도 콘텐트리 중앙에 메가박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2번을 총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J CGV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CJ CGV 같은 경우는 국내 상영 업계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멀티플렉스 극장을 보급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7개국 그리고 596개 사이트에서 총 4,254개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도 국내가 43%로 가장 크고 그리고 중국,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당연히 12월 14일 아바타 영화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네. 따라서 지금 CJ CGV는 계속해서 주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제가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 같은 경우는 최근 지난 10월달 저점을 찍고 21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주봉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여전히 2020년 코로나 당시의 최저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CJ CGV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CJ CGV는 지금부터 계속 매집을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23,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J CGV였습니다. 돈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가 시애틀 소재의 스타트업 익사나의 시드 펀딩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익사나는 퀄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엔지니어링 출신이 나와서 이제 설립한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대표적인 보유한 기술은 AR 헤드셋이 24시간 구동되도록 구현하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XR 관련 종목들이 애플이 내년 4월달 출시되는 XR 헤드셋이 하반기로 출시가 지연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LG노텍과 뉴프렉스, 남무가 등이 있겠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맥스트와 자이언트 스텝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투자할 만한 종목은 뭡니까? 네, 오늘은 뉴프렉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맥스트와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오늘은 뉴프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뉴프렉스는 카메라 모듈용 FPCB와 무선 충전용 FPCB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주력 고객사는 삼성전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제로 VR 기기용 메타의 자회사 오큘러스 퀘스트 1이 출시 때부터 솔벤더로서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뉴프렉스는 XR 헤드셋의 가장 강력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XR 헤드셋의 기대감에 뉴프렉스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애플 XR 헤드셋이 내년 4월 달에서 내년 하반기로 출시가 지연된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뉴플렉스의 밸류체인은 삼성전자입니다. 애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력 고객사 중 하나인 메타가 새로운 XR 헤드셋 2종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뉴플렉스는 지금부터 계속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지금 1차 매수하셔가지고 단기 목표가는 8,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프렉스입니다. 최근에 3일 연속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며칠 전에요. 네네.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온 날 있잖아요. 12월 월요일. 네, 맞습니다. 야, 20%나 빠졌어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때 애플 XR 헤드셋이 내년 4월 달에 출시한다고 했다가 내년 하반기로 출시가 지연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그중에서 뉴프렉스가 상승폭이 컸던 만큼 예. 조정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이슈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년도 1월 달에 개최되는 CES 2023에서 애플뿐만 아니라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메타의 자회사인 오큘러스 퀘스트 3가 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뉴프렉스가 지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 네. 충분히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럽니까? 네. 네,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용 FPCB도 지금 출시가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고요. 전기차 배터리용 FPCB 같은 경우는 보통 대당 14개에서 15개의 FPCB가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뉴프렉스가 스마트폰에 FPCB를 공급을 했다면 전기차 배터리로 공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의 FPCB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뉴프렉스 이렇게 많이 빠졌고 이슈도 지금 좀 실망감은 줬지만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가져가신다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니저님 이외에 추가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침 8시 40분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 MBN 골드와 유튜브에서 100인년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제가 다양한 종목과 뉴스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MBN 골드의 102년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